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현재 판결에 촉을 세우고 있는 그 사이에 잠시 잊어버리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명태균 오늘 사실 최상목 역시나 욕을 퍼대기로 먹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상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해서 거부권을 하지 말고 바로 이제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해부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극렬 어떤 시위에 대해서 안전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겠다 딴 소리만 주로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초긴장하고 하고 있는 얘기를 그것만 하고 넘겼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대화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김영선이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여기는 윤석열의 사진입니다. 최순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오늘 이 김건희의 수렴 첨정을 여러분 앞에 기자회견으로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수렴 청정 발음 어렵죠. 활용 점정 어렵듯이. 자, 우리 김건희 킬러 우리 임세영 소장님. 네. 우리 1시간이 넘도록 지금 10,000분 넘게 아주 뜨겁게 댓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김건희 킬러 소장님께서 활용 정점을 한번 찍어줘 보시죠. 예, 아니 이거 오늘 시사인의 이제 단독 보도로 캡처된 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내용도 있고 이제 새로 본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고 명태균이 그걸 도와줬고 어떻게 보면 대가 없이 여론조사 제공하는 바람에 이권도 챙겼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기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참담했던 지점이 뭐냐면 이 서로 이제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서로 보내잖아요. 윤석열이랑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와 문장 수준이요. 명태균 씨가 훨씬 클래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단어 수준과 이 문장 수준 어법 틀린 것보다 명태균 씨가 훨씬 정무적 감각, 지식 뛰어나고 예전에 과거에 무슨 3.15 무슨 그 역사적 현장 있잖아요. 60 항쟁 거기서 막 엉뚱한 데 간 거. 그거에 대한 지식을 쫙 펼쳐주면서 앞으로는 말 알고 가세요. 사전 브리핑 딱딱딱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나 정무적 감각이나 언어 쓰는 수준이나가 훨씬 명태균 씨 높다는 게 저는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한심한가도 있지만 이게 너무 참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런 수준 낮고 저질인 인간들이 국가를 3년 동안 운영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비선을 이용해서요. 매우 황당했던 게 전 그게 기억에 남고요. 네, 하여튼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아주 조그만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수준도 알겠고 띄어쓰기 못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점이 왜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 궁금하더라고요. 이 카톡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최재형 목사님한테 보낸 카톡도 그렇게 점이 중간중간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이게 어르신들이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띄어쓰기 대신에 점을 잘못 찍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김건희 씨가 그런 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톱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돼 있어 잘못 눌러져서 그런 거예요? 그 스마트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설정을 잘못해놨는데 그걸 고칠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막 누르다 보니까 얼마나 문자 보내고 전화할 때가 많겠습니까. 남편 것까지 갔다가 이렇게 두 개 쌍으로 막 쌍으로 답을 하려니 얼마나 바빠요. 네, 얼마나 바빠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래서 저 점도 아마 설정이 안 바뀌었거나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 생각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몇 점일까? 보통 이렇게 오타 치는 사람들은 타수를 적게 치죠. 기억 이런 식으로 뭉개지던가. 근데 그렇죠. 그 글자가 완성되고 완성된 글자 사이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은 걸로 봐서 저는 일종의 성격 장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 불안정성이 투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특히 온라인상에 저렇게 타자로 소통할 때 나름대로 특정한 반복되는 패턴의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줄을 계속 그어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은
방점, 자기 말에 하나 방점을 찍고 부실한 자기의 표현력을 어떤 식으로 저렇게 상쇄하는 보상 장치로서 저렇게 표출된 것이 아니겠 심리학적으로. 그게 좀 신기하긴 해요. 정신장애다. 네. 이렇게 봐야 이게 돼요. 원래 아이폰 쿼티에서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은 이게 이제 점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그러면 한 칸이 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띄어지지 않고 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천지인을 거예요. 쓰면 점이 또 밑에 있으니까 일부러 해야 돼. 네. 일부러 누르지 않으면은 또 안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뭔가 하여튼 신기하긴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한데. 일부러 누르기는 아, 정답 있네요. 문장이 네, 완성이 안 돼요. 양인용님께서 네. 원래 점을 좋아해서. 아, 그러네. 점 좋아하시니까. 에, 아이고. 점 매니아죠. 양인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지혜를 최초 또. 공개했었지만 역술인을 4급 행정관으로 그렇죠. 채용도 하고 그 얘기했다고 또 바로 고소도 하고 네. 제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봤더니 매일 용한 무당한테 점을 봐서 어이구 저 별명이었죠, 용한. 용한이 써 있어서 또 네. 이것도 뭔가 점이 주술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때 한 번씩 찍어야 되는 게 있나? 그것도 의미가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상상 이상이어가지고. 하도 우리가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사소한 질문으로 한번 잠시 웃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부도 안 하고 하는 최상목, 우리가 심우정에 지금 분개를 하고 있지만 그 최상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어떻게 한번 네. 저희는 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좀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어쨌든 우당에서는 또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뭐 필요하면 바로바로 고발하고 탄핵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곧 이제 내려질 텐데 이걸 또다시 뭐 올려서 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고민은 네.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하고 있을 것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논의를 아마 해서 하다 탄핵 보니까 안 판결할 때 하겠죠. 같은 날 한덕수 총리 것도 내려질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죠? 그럴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있죠. 사실 그거는 뭐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이제 한덕수를 복귀시키면서 여기를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 자료 화면에 소장님 저분들 표정이 왜 저렇습니까? 뭐 이제 마지막 회의 아닐까요? 국무회의 사실상 네. 그 만감이 윤석열 파면 교차하는 전 마지막 표정이네. 회의 네. 이거 보통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하니까 만약 이번 주에 파면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러면 저 장면은 마지막 대행으로서의 파면 파면 전에 마지막 회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민주당도 최상무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이제 파면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뭔가의 힘을 좀 소리 말해 잔챙이잖아요. 네. 잔챙이한테 쓸 이유도 없고 파면이 되면 어차피 다 우수수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면 이후에는 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 등등을 비롯해서 더 심각한 건 내란 동조 관련한 그렇죠. 적극적 가담자로서 네. 아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관련해서 네. 10,000분 가까운 분들이 지금 네. 1시간 20여 분 동안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재밌는 뉴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네. 선물해 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네. 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선물 하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협회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대 기자 단체인데 기자협회 신문에서 조금 전에 기사를 5분 전에 올린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면 변론 기일이 총 52시간 동안 진행이 됐대요. 이번 윤석열 관련해서 변론 기일의 시간을 다 총 합치면 시간이. 네. 52시간인데 헌재 변론기. 네. 예. 총 52시간 동안 현장에서 취재한 종편 기자를 포함한 기자 10명을 상대로 자 너희들이 헌법재판관이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대요. 되게 재밌는 인터뷰죠? 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100% 나오지 않았을까? 파면 네? 10명 중에 10명 중에 종편 포함. 9명. 저는 10명? 저는 10명. 10명. 10명이 전원이 인용된다 라고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허. 변호인들이 워낙에 네. 훌륭해서 10명 중에 8명은 8대 0, 1명은 7대 1, 그리고 다른 1명은 무조건 인용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90%가 8대 1로 인용, 8대 0. 8대 0으로 인용. 네, 네. 네. 네.
52시간 또 현장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못 본 것까지 다 본 기자들, 종편 그렇죠. 포함한 기자들의 이야기라고 그 합니다. 방송은 약간 시차가 있더라고요. 현재 거는. 네, 이번에 그 딜레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차를 뒀군요. 네네. 어허. 네, 이렇게 윤석열이 사고 칠까봐. 사고 칠까봐. 그러면 그러니까- 또 바로 내보냈다가 또 생방송으로 또 사고 치는 모습. 그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탄핵 그 기각되는 거 파면을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자연스럽게 너무 된다 생각한다고 하는데 일단 헌법재판관의 시선으로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이 기각돼서 업무에만 복귀한다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헌재부터 없앨 겁니다. 헌법재판관도 또 수거 대상이 될 그러겠네요. 거예요. 예,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면 이른바 개헌 면허권을 준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나 보좌진들도 탄핵이 99%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물론 긴장은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9,500분 오래 기다렸었으니까 제가 뭐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실 멤버 나가는 사람 환송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들 그들도 이제 여러 걱정도 많고 뭐 파장 분위기에서 설거지 느낌으로 많은 준비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살아 돌아왔다. 일단 잠시든 어쨌든 석방돼서 왔다. 그럼 새로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막 기대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어제 분위기도 파장 분위기였다. 그들도 잠시 살아 돌아왔지만 절대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